자, 양시장 약간의 약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이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 속에서 오늘도 종목들은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섹터들을 봐야 될지 이슈 플로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 또 준비해온 3가지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아스코와 관련된 부분은 머니플로 11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벌써 2-3달 전부터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자, 아스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아스코 분할 매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속속들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손여로 팀장은요? 네, 아쉬운 뉴스 선반영되고 기대감의 배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화요일 우리 앵커님과 같이 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에서 그쵸.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도 같이 있었는데 네. 아스코 관련주, 예, 그게 제 히든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말씀하셨죠? 아, 맞아요. 네. 예, 저희 PD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이 제목을 또 하달해 주셔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우선은 아스코는 AACR 미국 암학회랑 그다음에 이제 에스모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랑 해서 3대. 세계 3대 암학회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요한 어떤 행사, 국내 어떤 연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좀 이런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그런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있어서는 좀 뭔가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 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네. 좀 작은 종목들이 솔직히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레오 이뮨텍 같은 것들이 이미 좀 움직임이 나오고, 루닉 같은 종목도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움직이지 않은 그런 뭐 티움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재무적으로나 조금 더, 그 파이프라인이 좀 좋은 그런 회사, 리가켄바이오를 저는 저번 프로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도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회에 있을 때마다 GI 이노베이션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12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12월 달에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 JP 모건 헬스케어가 올해 1월이었죠. 1월 달에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때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종근당이나 그때는 뭐 레고캠 바이오였죠. 이런 종목들도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희 이번에 그 간밤에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걱정하셨을 때 저는 오늘 그렇게 뭐 많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시장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오늘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을 잠재워줬습니다. 파월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데 아무래도 연내 인하 기대감은 좀 많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파월이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더 본다는 얘기죠. 예, 좀 더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1분기 정도 3개월치 보고 요거를 뭐 섣불리 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많이 내리거든요. 2%대 지금 하락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동 불안이 조금 좀 잦아들고 있고. 약간 지금은 안 보이죠. 약간 소강 상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미국 10년물 구체금이 좀 내리고, 달러 인덱스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다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불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만 잡히면은 연준도 이제 고금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 연준에서도 이런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 요 제약바이오 쪽도 어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다 또 중요한 또 이슈가 5월 31일 네. 바로 아스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히 좀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향후 아스코 말고도 일정이 좀 이어진다거나 좀 파이프라인이 좋은 그런 종목들은 이번 아스코 말고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니가캔바이오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체 접합 물질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공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HLB도 5월에 되게 중요한 어떤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뭐 FDA 승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버티고 있어요. 뭐 솔직히 뭐 좋진 않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네. 이런 두 종목 정도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합니다. 네, 참고로 아스코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니까 일정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여로 팀장 보겠는데요. 아쉬운 뉴스 선반영. 우선 아쉬운 뉴스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기대감에 배팅하자.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저도 막간 홍보를 하자면 네. 저는 저저번 주 남이따에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소개를 드렸으니까 남이따가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전문가님의 리가캔바이오랑 네. 제 한올 바이오파마 잘 싸우는 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군멍군 하고 있죠 지금. 예. 일단 아쉬운 뉴스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네. FOMC를 봤어요. 근데 FOMC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국내 시장이 지금 약보합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근로자의 날로 쉬면서 뉴욕 시장을 봤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뭐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는 그나마 이제 뭐 의류나 이쪽도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으니까 정말 0.5% 안 되는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안 되는 낙폭을 기록했지만 사실 어제 2%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3.5% 하락을 했고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국내 시장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국내 시장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FOMC라는 거를 좀 격하게 투자자분들께서 받아줬으면은 국내 시장이 진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밀려도 그게 선반영이라는 단어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커플링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이 견조하게 약보합권 지켜주고 있고 양봉 지켜주고 있고 코스피 수급을 본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말 FOMC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지만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자극을 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스코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10개, 15개의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은 레이저틴과 리보세라닙인데 이 리보세라닙은 이제 HLB죠. 그다음 레이저틴입은 유한양행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근데 HLB도 많이 바닥 대비 올라왔어요. 네. 유한양행은 아직 안 올라왔고, 그다음 수급도 유한양행은 괜찮은데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HLB 권해드려요.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뭐 유한양행 권해드리고요. 근데 저는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좀 중소형주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면서 신규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은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리가캔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좋은데 이 둘을 제외했을 때는 저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HLB, 그다음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ABL바이오랑 GI이노베이션이랑 루닛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루 쉬고 왔지만 이러한 이 큰 파고들을 잘 견디면서 흘러가고 있는 현재장이다라는 위치까지도 잘 알아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봤고요. 이번에는 아름다움의 상징 미용의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도 비교적 전망 긍정적으로 하거든요. 한 줄 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준환 전문가는요. 업황 개선과 실적 회복 플러스 소외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였다. 과거 완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만 한 게 없어요. 자, 우선 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겠을 때 네. 사실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면 안 사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정말 강력하게 위축이 되면은 실적 관련 종목들도 못 올라와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선 반영이 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 견조하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부터 갑니다. 그게 네.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같은 경우가 내수 비중도 있지만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강달러 수혜도 있는다. 그다음에 이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이 정말 실적만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하루 일간 변동성이 2% 3%밖에 안 나왔지만 강달러 수혜까지 입었을 때는 변동성이 5% 이상 나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료기기랑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게 가슴이 아픈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출산율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 미용이 쓰기보다 보통 이렇게 교육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좀 떨어졌고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자산은 많은데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출산이 옛날에는 뭐 우리 할머니 때는 뭐 8남매 7남매 낳으시다가 베이비 부모 분들도 뭐 2남매, 3남매밖에 안 낳으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이 미용 의료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 부분 이거는 뭐 결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니지만 이 산업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험 얘기도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목적, 치료 목적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울타리가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용 목적이지만 보험을 받아서 약간 치료비를 약간 충당할 수 있는 시술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그 시술을 받고자 우리나라로 오는 그 많이 유입이 오시죠. 있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연휴라고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골드 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4월 말부터 이제 5월 초까지 이 휴일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고 미용 의료기기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30%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1,000억어치를 팔면은 그냥 내가 400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진이 엄청 남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우리 그 기업들이 환원을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사실 5% 넘는 게 별로 없는데 만약에 5%가 넘어가면은 내가 400억 갖고 와서 이 중에서 뭐 80억이라든가 뭐 100억을 할 수 있는데 뭐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우리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캐파 증설 해가지고 더 매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들은. 네. 근데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경영참여 펀드 PF가 다가오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면은 약간 좀 진짜 경영도 정말 잘할 거 전문 경영인들이니까. 네. 근데 주주 환원은 넘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기대감에 거래대금 실리니까 봐야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일단 의료기기는 좀 5억을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슈들도 많이 나왔고 그 정도?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료기기 좀 5억을 잘 보셔야 되고 매매를 못 하신 분들 화장품 쪽이 나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나 제스티 메디칼 좀 의료기기 쪽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 등 화장품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개 딱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업황 개선, 실적 회복 좋은 거 다 있거든요. 소외 섹터였었고. 네. 뭐 저희 그 이슈 프로에서 진짜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죠. 이제 예전에 화장품. 휴메딕스 관련 종목으로 갖고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 본느도 이제 나은 믿고 본느도, 따라해서 맞아요. 얘기했는데 되게 미리 봤습니다. 제가 그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나은 믿고 따라해서 한 1주, 2주? 예, 그죠. 제가 먼저 미리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화장품 말고 미용기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화장품이 좀 많이 강하게 갔는데 미용기기 아직 덜 갔습니다. 예, 덜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저희만 많이 다뤘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 매출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중국의 어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이제 할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사놨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소진되면서 작년에 좀 많이 국내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화장품의 어떤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간밤에 에스티로더가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클럽하고 저랑 같이 다 화장품으로 좋을 거다. 왜냐하면 또 기술주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좀 안 좋아서 오늘도 다시 또 화장품이겠다. 수급이 잠깐 그쪽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술주 밀리면 예. 기존 강세 종목들에 좀 많이 몰리거든요. 오늘 잘
장이 좀 그럴 거라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화장품 쪽을 봤었는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늘 또 안 그래도 화장품이 네. 상당히 강했고 매각 이슈 있던 제이시스 메디칼이 뭐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게요. 예. 미용기기 쪽을 제가 휴메딕스를 3, 4주 전에 이미 본 그 이유는 필러 매출도 그렇고 지금 중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이제 엄청나게 예, 기대감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화장품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미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미용기기 쪽 최근에 상장한 APR 예. 괜찮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좀 늘어난 이슈가 있고 보니까 북미 매출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메디큐브 AGR이 흡수를 좀 돕는 그런 화장품 요게 그 기기인데 네. 누적 판매량 200만 대 돌파했다라고 해갖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상장 이후 이제 물량 보호해소 물량이 출하된다고 해서 좀 많이 좀 떨었었는데 그것이 다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4월 달까지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다시 재차 고개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부담 요인까지 덜은 APR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뭐 주가는 결국 실적 간다. 맞는 말입니다. 명언이죠. 예. 어떻습니까? 아까 한마디 드리긴 했습니다. 처음에.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은, AI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테슬라도 투자하고, 구글도 투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죠. 자, 우선은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파생 섹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밤에 또 인공지능 쪽 파생, 클라우드 쪽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성장성과 안정성 사이 눈치 싸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AI는 크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전문가인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나왔죠. 그것이 네.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 되게 주요 기업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가장 좀 많이 좀 때려 맞고 좀 얻어 터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시적 나오면 예전이었으면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오르지 못했으나 그래도 어제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이 그나마 실적을 지탱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고 인공지능 때문이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결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문제는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잘 되면 결국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건 결국 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전기주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또 오늘도 상승을 하는데 반도체는 안 가는데 요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재생에너지 개발에 또 이제 14조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또 뉴스가 또 간밤에 나와서 저도 아침에 당연히 SDI랑 같은 네. 태양광 봤어요. 네. 예, 안 그래도 최근에 태양광이 좀 올라왔으니까 풍력은 조금 지리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태양광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지을 수가 좀 없어요. 아무래도 태양광은 좀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지을 수 있고 좀 지역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발전소마다 약간 특징이 있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시다고 분산형 에너지 쪽인데 보신다면 태양광이 나요. 예, 그래서 태양광 오늘 안 그래도 뭐 풍력은 안 갔습니다. 태양광이 조금 움직이다가 오히려 이제 전기 전력 쪽이 지금은 이제 강세인데요. 여기 지금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갖고 원전도 원래 포함됩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 이제 오늘은 뭐 태양광이 좀 움직이다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체코 이제 원전 이슈도 있고 네. 원전 쪽이 다시 또 불거질 겁니다. 솔직히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세 개로 만들어 버리면은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원전이니까 저는 원전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알이 100에서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이제 국내 정보를 많이 돌아가는데 무탄소 에너지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 말고도 수소랑 원전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이제 수소 두산 퓨얼스 또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 쪽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여러 이제 또 우리 또 원전도 입찰 참여 이슈도 있으니 그런 것도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 오늘 그래서 저 피디님한테 드리는 어떤 주요 관심주는 아바코, LS에코 에너지였는데 이게 또
또 맞아. 오면서 또 보니까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원전 쪽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LS 에코에너지는 밤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손윤호 팀장인데요. 성장성하고 안전성을 동시에 좀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명확하게 투자분들께서 어디 섹터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아직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쉬운 건 전력 설명 전선 쪽이죠. 실적이 보장이 되니까. 네. 근데 딱 정규장 개장 딱 했을 때는 사실 태양광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거의 1시간을 못 지키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 수급이 이제 전력 설명 전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핵융합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 해가지고 이 뉴스랑 봤을 때 떠오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추이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ESS를 보고 나서 저는 우리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서진 시스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실적이 나오니까 괜찮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이제 MS가 지난해 5월에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 계약을 했다는데 핵융합 에너지 쳐보면 다 대부분 운봉입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핵융합, 뭐 철도 에너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다원시스인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 막 연간 실적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렇군요. 약간 뭐 히토르나 이쪽 부각대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제가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핵융합 그 다음에 뭐 ESS 뭐 이쪽을 봤을 때는 그나마 태양광 쪽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뭐 전문 SDN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좋아하거든요. 아예 그래서 큰 걸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이야기가 이 뉴스에 없는데 저도 이제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피에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원전이 높고 지금 이 뉴스에서는 태양광이나 이쪽 말했지만 사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경쟁이죠. 우리나라 경쟁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수출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좀 부각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원전 관련 종목들 기술적 위치는 괜찮은데 이제 외국인 수매수 들어올 때는 좀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BHI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종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력 설비나 전선 쪽, 네.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원전 쪽이나 H전대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관련된 종목들 투자 스타일별로 나눠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